네, 2교시에서는요, 그 요리사, 일본 요리사 이제 계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그래서 보면은, 자, 이어서, 그 일본 요리의 그 요리사의 그 계층에서는, 그 뭐, 도쿄에서는 그 하나 있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도쿄에서는 그 하나 있다라 하는 것은 그 전부적인 요리 감각과 그 창조성이 있어야 오를 수 있는 이거 그 리더십과 그 식품의 그 품질이라든가 위생관리 능력도 요구되고 요리의 종류와 내용, 그 제공 순서 등을 이제 결정합니다. 그리고 니카타라는 거는 니카타라고 하면은 그 뛰어난 요리 실력, 전부적인 그 미각이 있어야 하는 자리로 음식점 맛을 주관한다고 하는 게 이제 나카타라고 하고, 그러니까 아키카타는 그 전문 요리사로 굽기와 튀기기를 이제 담당하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와키나베는 그 니카타 밑에서 그 니카타를 이제 보좌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무코이타는 그 생선회를 뜰 수 있고 음식을 이제 조리하는 업무를 맡기 시작하는 것은 무코이타라고 하고, 그리고 와키이타는 그 생선물로 씻고 내장과 비늘을 제거하는 등 다듬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을 맡는데, 생선회를 이제 그릇에 담을 때 야채를 이제 곁들이는 일도 합니다. 그리고 핫슨바는 견본을 참고하면서 요리를 이제 접시에 이제 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오이마와시는 그 물품 구매와 이제 잔심부름 등을 하고, 어느 정도 그 시간이 지나면 뭐 과일 껍질 벗기기라든가 밑반찬 담기라든가 쌀 씻기, 뭐 밥 짓기 등을 이제 담당합니다. 이 자리에서 2, 3년 정도 일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신도쿄에서 하나 있다라고 하고 나카타 같은 경우는 장인으로 이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키카타나 아가키 카타나가 와키나베나 무코이타는 5년 정도 5년 정도를 이제 일한 그 자리를 그것을 5년 정도를 말하고, 그리고 이제 그 와키타나 뭐 핫슨바나 오이바와시는 이제 최저 5년을 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자, 그래서 이제 일본 요리사의 계층을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일본 요리 기구들은 이제 기구들을 보면 이제 칼의 종류와 이제 고르는데, 그 일본 요리 기구들 중에서 그 모든 종류의 칼은 이제 그저 칼이라고 부르지만은 그 종류는 용도나 뭐 재질이나 따라 이제 다양하죠. 가정용도 쓸 것이고, 전문 요리사가 용도 있을 것이고, 또 생선 요리나 육류 요리, 그리고 뭐 야채 등 요리 목적에 따라서 선택이 이제 달라지겠죠. 칼의 종류, 뭐 구조라든가 재질이라든가 등이 이제 기본을 파악하고 난 후에 자신에게 알만한 칼을 이제 올바르게 이제 고르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칼의 또 명칭도 있죠. 칼의 명칭도 보면 한 12가지 정도 있습니다. 뭐 칼끝이라든가 앞 칸날이라든가 뭐 칼근이라든가 칼밑, 뭐 칼등, 칼평, 뭐 이렇게 뒤 칸날 등 해서 이렇게 뭐 칼끝은 말 그대로 칼끝, 야채는 뭐 이 야채의 그 자죽을 내거나 고기 힘줄을 자르거나 생선 내장을 빼는 부분을 이제 자르기고 날카롭게 힘을 주기 쉬운 부분이 이제 칼끝이죠. 그리고 이제 칼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강과 철의 그 경계로 여기에서 명확히 구분되는 것일수록 이제 양질이죠. 그래서 이제
칼 가운데 이쪽을 말하죠. 그리고 칼 밑 같은 경우는 이제 야채를 눌러서 뭐 자르거나 고기나 생선을 뭐 잡아당겨서 자르는 부분으로 칼날을 손톱 위에 대고 가만히 이제 당겨서 이제 자리가 나면 그 잘 되는 증거라고도 하죠. 이제 칼등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기를 두드리거나 우엉 껍질을 뭐 깎아서 낼 때도 쓴다든가, 칼평 같은 경우는 넓고 평평한 부분 이 면을 써서 뭐 마늘이나 생강을 으깰 수도 있죠. 자, 디칼날 같은 경우는 야채나 후르츠나 뭐 껍질 벗기기에 이제 적합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칼턱, 이제 칼 안쪽이죠. 자루의 바로 밑에 쪽이죠. 감자의 싹을 제거하거나 생선뼈를 제거할 때 편리하죠. 그리고 이제 칼코 등이죠. 칼코 등이 같은 경우는 조금 값이 나가는 그 뿔채 또는 물속 뿔로 만들어져서 물을 흡수하면서 제어들고 손잡이가 썩지 않으므로 오래 가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루 바로 입구를 거기서 칼 코팅이라고 하죠. 칼 길이는 이제 뭐 칼 끝에서 칼 턱까지 길이를 표시하는 거지. 바로 이 부분을 말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칼에 대해서도 이제 보면은 한 자루에 대해서도 이름이 한 1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칼의 종류도 이제 칼의 종류에 대해서는 현재 이제 유통되는 칼은 그 예리하고 생선회 등이라든가 일본 요리에 주로 쓰이는 그 일본 칼, 그 기능성과 합리성이 양면에 뛰어나서 서양 요리에서도 흔히 쓰이고 있고, 가정에서도 널리 이제 보급되는 서양 칼 그 한 가지만으로도 모든 일을 해내는 우리나라의 그 재래, 북어칼, 식칼, 그리고 중국 요리용 중국 칼 네 가지로 나누고 있죠. 그래서 일본 칼과 서양 칼은 각각의 용도에 알맞게 종류나 사이즈가 많이 갖춰져 있죠. 그 중에서도 일본 칼은 용도에 이제 같아도 지역에 따라서 모양이나 이제 부르는 이름이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이제 분류하면 한 30여 종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요리에 꼭 필요한 것은 결코 아니지만은 용도에 맞춰서 갖추면 되고, 이제 일반 가정에서는 최소한 야채용 칼이나 육류용 칼만 있으면 생선이나 고기 및 그 야채 등을 여러 가지 그 재료 요리를 할 수가 있겠죠. 더 여유가 있어서 생선 또는 회칼, 야채용 칼, 과일이나 야채 장식하는데 편리한 배트나이프 등을 갖춘다면 더 좋겠죠. 그 일본 칼과 그 서양 칼의 그 구조를 보면은 전문 요리사가 주로 쓰는 칼은 일본 칼과 서양 칼로서 그들의 차이점이 있다면 칼날의 모양을 들 수가 있겠죠. 일본 칼은 거의 연한 연철이나 굳은 강을 조립해서 만든 옛날로서 경도가 대단히 해를 뜰 때 날이 예민하고 서서히 아름답게 자르는 기술을 중시하는 일본 요리에는 빠뜨릴 수 없는 기구라고 봅니다. 일본 칼 중에서도 야채 칼은 강을 중심으로 양쪽에 연철로 쌓여져 거의 같은 각도 칼이 달려있기 때문에 양날이 이라고 불리는 칼을 실면 실제로 보면은 이해가 쉬울 텐데,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서양 칼에는 이렇게 일식 칼은 나름대로 약간 이제 모양새나 크기나 좀 다르죠. 그리고 일식은 또 나름대로 칼이 해칼은 사시미는 사시미 칼대로 또 이렇게 모양이 다르고, 생선 자르는 칼은 생선 자르는 다르고, 다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기구가 이제 다 이제 달라져 있죠. 그런 이제 칼도 고르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겠죠. 첫째는 용도에 맞는 재질이나 크기를 고르는 게 좋겠고, 손잡이나 칼끝까지 견주해 보아서 구부림이 없어야 되겠죠. 칼날에 흠이나 상처가 있는 것은 이제 피하게 건 당연하겠고,
실제 손으로 들어보아서 이제 손에 이제 들어맞고 이제 밸런스가 좋은 것을 이제 고르는 게 좋겠고. 자, 그래서 가볍고 흔들어 보아서 손잡이가 움직이지 않는 게도 체크도 해보고. 자, 그리고 이제 깔끔한 것은 이제 나름대로 값어치가 있으므로 판매 전문가와 또 질 잘 상의해서 조언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재질로 본 칼 고르기 위해서는 칼에 고를 때에는 그 재질이 어떤 것인가도 뭐 중요한 점도 하나겠죠. 일반 가정에서 뭐 조리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녹슬지 않고 손보기 쉬운 스테인리스가 좋고, 생선회 등의 그 재료를 자를 때 용도라면 다소 손보기에 힘이 들어도 이제 전 강제로 이제 하는 게 좋고, 쓰는 빈도나 그 목적에 따라서 이제 고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고, 각각의 그 재질 특성을 알아보고 구입하는 게 이제 좋겠죠. 그리고 이제 뭐 강한 거, 재질이 강한 거는 예리하게 자르는 맛이 좋고, 다만 뭐 엄격히 손질하지 않으면 녹슬기 쉽지요. 이 칼에 일본 칼의 그 대부분 이제 강제품입니다.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찰에 강하고 끈기가 있어서 자르는 맛이 이제 오래 가고 뭐 녹슬지 않는다는 그 서양 칼과 국산품 대부분이 스테인리스 제이죠. 그리고 코스믹 스테일 같은 경우는 칼날이 이제 강하고 자르는 맛이 오래 가서 칼날이 떨어지는 것을 극히 좋고, 값이 이제 약간 높지만은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칼도 이제 뭐 이름이 이제 뭐 길이가 있죠. 일식 칼 때는 낙형 칼이라는 것은 뭐 18cm가 되고, 육류용 칼 같은 거는 20cm. 주로 뭐 야채나 고기, 생선 등을 다목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길이가 한 20cm 정도입니다. 그래서 칼을 갖출 때는 일반적으로 흔히 쓰는 칼로 낙형 칼과 육류용 칼이 두 가지만 있으면 고기나 야채 등 여러 가지 재료에 사용할 수 있는 필수적인 칼이라고 봅니다. 자르기 좋은 패티 나이프 뭐도 있겠지만 작게 돌리고 작게 그렇게 휘빌 수 있기 때문에 야채에 맞는 것으로, 야채나 과일 뭐 데코레이션 할 때도 이제 편리하죠. 그리고 이제 생선이나 뭐 게를 다들 때는 뼈를 자를 때 칼 끝이 이제 두텁고 묵직한 부엌칼, 식칼이 이제 필요도 하고, 그 밖에 야채나 뭐 떡 자르기에도 편리한 뭐 칼과 해 요리에 그 관심 있는 사람은 해칼을 순번대로 갖추면은 더 좋겠죠. 그래서 뭐 패티 나이프도 있고, 그리고 부엌칼, 뭐 야채용 칼, 해칼, 문어 등 생선 자르는 칼, 그리고 이제 재료 특성에 맞춘 그 편리한 칼들이 지금까지 소개한 그 칼 이외에도 자르는 식재료에 이제 맞춘 칼이 이제 많이 있죠. 가령 야채를 얇게 써는 데 맞는 날이 그 얇은 뭐 칼이나 뼈와 고기를 갈라내는 데 편리한 뭐 뼈바르기 칼이라든가, 뭐 그리고 냉동식품, 아니면 김밥, 뭐 조개 등을 특정한 식재료를 가공할 편리한 칼이라든가, 어느 것이든지 대체로 칼날, 손잡이 날이 두께 등을 보다 쓰기 좋게 만들어져 있는 모양도 이제 개성적인 것이 많고, 그 와중에서도 뭐 이렇게 뭐 뱀장어를 가르는 지역마다 다루는 법이 이제 달라 각각 모양도 톡톡하고, 기본적인 칼과 무슨 요리를 할 것인가에, 어떠한 식재료를 이용할 것인가에 따라 이제 갖추면 되겠죠. 이제 뭐 그래서 일식 도구 칼은 뭐 칼 종류가 많습니다. 뭐 가는 칼도 있고, 뼈 바르는 칼, 살 바르는 칼, 이게 냉장육 전용 칼, 뭐 정형 칼, 뭐 해서 이렇게 뭐 냉동식품, 뭐 초밥 자르는 칼, 뭐 면발 자르는 칼, 뭐 중식, 뭐 이렇게 칼이 다양하게 보면 아주 종류가 많습니다. 보면 중식용 칼은 뭐 대박 칼이죠. 하고 있고, 그 오사카형 칼도 보면은 뭐 모양새가 여러 가지입니다.
끝이 이제 날카롭고 이렇게 또 일자로 된 칼도 있고 여러 가지 칼이. 그리고 또 조개 벗기는 칼도 있죠. 우럭 조개 칼이든가 뭐 굴용 칼이라든가 붉은 조개용 칼이라든가. 칼의 그 사용 방법은 그 우리나라 주방에서도 흔히 사용하고 있는 칼만으로도 고기를 자르거나 다듬고 잘게 썰고 뭐 여러 가지 그 모양을 만들 수가 있고 육류나 생선 대부분 이제 1차적인 손질을 하여 공급되는데 전문적인 식당에서 한꺼번에 많은 양의 요리를 준비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전문적인 칼 사용법을 이제 숙지해야 되겠죠. 생선의 뼈를 뭐 제거하기 위해서 때는 제거 칼을 뭐 뼈에 붙어 있는 그 살점을 보다 더 완벽하게 제거하는 데 도움이 준다든가 닭이나 오리 같은 뼈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 칼을 사용해도 되겠지만 또한 카빙 나이프 그러니까 요리나 그 재료에 맞게끔 다 칼도 이렇게 갖추어서 한다면 또 요리하는데 큰 도움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리에 보면은 그리고 또 이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구가 또 이렇게 그냥 그 많은 그 도움을 주죠. 그래서 도구를 다루는데도 그 기초를 이제 갖춰야만이 또 칼을 다룰 때 위험하지도 않고 또 요리하는 시간도 단축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 이제 생선에도 보면 생선의 그 기초 지식은 그 생선을 이제 다룰 때 보면 이제 일식 같은 게 이제 생선을 다루는 경우가 많죠. 생선은 뭐 고등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우리 식탁에 많이 오를 것으로 보이는 그런 뭐 고기라든가 뭐 생선 뭐 여러 가지 생선 다양하죠. 적극적으로 식생활에도 활용해야 많죠. 생선 그래서 신선 그러다 보니까 생선의 그 신선도 선별에서도 보존까지 생선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도 이제 지식을 숙지를 하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생선도 마찬가지. 생선도 각 부에 이제 명칭이 있죠. 생선에도 아가미 뚜껑이 있고 그리고 아가미 뚜껑 옆에 밑에는 그 아가미 아랫살이라고 있고 그리고 그 지느러미 가슴 지느러미가 있고 그리고 배지러미도 있죠. 배지러미가 있고 그래 등지러미 또 따로 있고 그리고 밑지러미 그리고 기름 지느러미 그리고 이제 꼬리 쪽에 이제 꼬리 지느러미도 있고 그리고 이제 등뼈 그리고 등뼈가 있고 또 척추도 있고 그러면 이제 가시라든가 장뼈 그리고 복골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생선의 각부의 명칭도 보면 한 12가지 정도 됩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생선의 다룰 때 생선도 또 신선도도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일식을 하게 되면 주로 생선의 그 신선도가 기본이에요. 생선의 그 신선도를 이제 가름하려면은 생선을 맛있게 먹으려면 신선도가 이제 첫째죠. 그래서 첫 생선의 신선도를 알아내기 위한 포인트도 보면 생선의 그 몸체가 생기 있고 표면이 가볍고 가볍게 누르면 곧 제자리로 오는 탄력이 있는 것이 이제 그리고 또 강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비늘이 이제 은백색으로 이제 깨끗이 갖추어진 것이 이제 첫 번째로 좋은 생선이라고 신선한 생선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생선 같은 경우는 눈은 맑고 자 밖으로 튀어나온 것을 고르고 이제 백태가 이제 끼거나 늘어진 것은 오래된 증거입니다. 그래서 자 그런 것도 이제 신선도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아가미가 이제 신선하고 붉은색일 거 그리고 아가미가 썩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오래된 것은 이제
냄새가 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아가미 쪽은 이제 붉은색이어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냄새를 맡아보아서 썩은 냄새가 나지 안 되겠죠. 예, 그 밖에도 손님이 많아서 상품의 회전율이 빠른 가게를 이제 고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신선한 생선을 이제 하는데, 그 생선도 있지만 생선 이외에도 또 또 그게 이제 조개류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조개류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조개류라든가 뭐 오징어와 낙지라든가 뭐 게와 새우라든가 등등 뭐 거기도 마찬가지 신선도를 이제 선별할 때는 조개류나 무나 낙지 등은 신선한 맛을 즐기는 요리가 많으므로 신선도가 좋은 것이 요리 맛도 좌우하는 것이라고 보겠죠. 조개류 같은 경우는 만지면 금세 뚜껑을 닫고 바다 냄새가 나는 것이 이제 신선한 것으로 보이고, 오징어와 낙지 같은 경우는 이제 색깔은 이제 붉은기가 있는 갈색에는 이제 백색이 좋고, 이제 게와 이제 새우 같은 거는 윤기가 있고 이제 묵직한 것이는 이제 뚜껑 이제 투명감이 있는 것이 이제 신선한 것으로 보이죠. 자, 이 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